미탁이 다행히 도내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연일 습한 날씨로 가을 농산물 수확뿐 아니라 겨울 농사도 걱정입니다. 태풍이 이른 시간에 도내를 빠져나가면서 각종 지역 축제가 재개됐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에도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올해로 100회째를 맞습니다. 우리 전북을 빛낼 메달 유망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냈지만 도내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그제부터 지리산 뱀사골에 253.5mm, 평야부에도 100mm 가까운 비가 내린 가운데 남원과 장수에서 도로 사면이 일부 유실돼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습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조사와 함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태풍이 도내에는 큰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지만 올 가을 들어 벌써 세 번째 불어닥친 태풍에 수확기에 접어든 농사가 걱정입니다. 밀과 보리, 감자 등 겨울 이모작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들이 밤새 불어닥친 강한 바람에 맥없이 드러누웠습니다. 수확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발생한 태풍 피해에 농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장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여물었지만 논바닥에 물이 흥건해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벼에 싹이라도 나버리면 수확량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벼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싹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확도 절반가량 떨어지게 되고. 도복 피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벼를 수확한 뒤에 밀이나 보리, 감자를 심어 겨울 농사를 짓곤 하는데 차질이 막대합니다. 논바닥이 젖어 있어 다른 작물을 심더라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흙이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싹이 안 나서 그 다음 농사까지도 보리나 밀도 되지가 않습니다. 제철을 맞은 포도 농사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연이어 내린 비에 물기를 머금은 알갱이가 터지기 시작해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태풍에 상처가 난 곳은 계속되는 다습한 날씨로 각종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저병도 많이 오고 습하니까 열과도 많이 나고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익질 않아. 지구온난화로 가을에도 태평양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태풍이 돼 한반도를 덮치는 상황. 올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농촌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태풍 미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가면서 연기되고 중단됐던 각종 축제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축제 덕에 오랜만에 판로를 확보한 농민들도 태풍 피해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평선 축제가 열리고 있는 김제 벽골제. 밤새 태풍이 지나가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갯고 인파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네에 오른 아이들은 저 멀리 하늘을 향해 힘차게 발을 구르고 바람을 한껏 품은 가오리 여는 고사리 손에 쥐어진 얼레를 벗어나려는 듯 높이 높이 솟구쳐 오릅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연날리기 해봤는데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고요. 고소한 치즈 냄새와 꽃내음이 가득한 임실 치즈 축제에도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꽃으로 만든 다리와 조형물을 배경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고 특산물인 치즈 판매장도 축제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치즈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애들도 많이 만족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잦은 가을비에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올해 농사. 청명한 가을 하늘이 늦게나마 되돌아오고 축제가 빠르게 정상을 되찾으면서 농민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농산물도 진짜 엄청 어렵게 지었는데 판로도 그렇고 그래도 오늘 어제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지.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휴일까지 부안에서는 곰소 젓갈 축제가, 고창에서는 모양성제가, 전주에서는 세계소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도내에는 관련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북도청의 경우 돼지열병 방역 담당 인력은 4명에 불과하고 일선시군은 조류독감이나 다른 가축 질병과 함께 관련 업무를 보고 있어 더욱 열악한 형편입니다. 도내는 돼지 농가 744곳에 140만 두가량이 사육되고 있는데 농가의 25%가량이 밀집돼 있어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경찰 간부가 돈을 받고 고소장을 써줘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 일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사자인 김모 경감은 이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를 모욕한 혐의로도 입건돼 있는데 경찰이 김 경감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고소장 대피를 해주고 민원인에게 1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익산경찰서 김모 경감. 그래서 사장님 입장이라면서요. 오늘 입장이면 가정이 주소를 입장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드려요. 김 경감은 지난 1월 한 방송 기자와의 대화에서 혐의를 일절 부인하며 돈을 줬다고 주장한 제보자 주모 씨를 사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 씨는 이에 격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김 경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처벌을 요구한 죄목은 3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하지만 경찰이 김 경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 적용한 혐의는 그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가벼운 모욕죄였습니다.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내가 경찰하고 싸먹은 거예요. 경찰하고 뿌르까고 봐주기 수사다 이게. 수사는 지가 하는 거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는 얘기요. 경찰이 경우에 따라 고소장 죄목을 바꿀 수 있다는 법조계 판단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고소장의 죄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이 구속 요건이 해당이 안 되면 벌을 줄 수가 없어요. 하고 그것을 묻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최근 검찰에 탄원서가 접수되고 경찰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검사님께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한편 이 경찰 간부가 브로커와 결탁해 고소장을 써주고 대가를 받은 또 다른 비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입건된 경찰 간부에게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산업 도시로 조속히 만들기 위해 5만 톤급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 완료 시점을 2025년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정부 반영액보다 5배가량 많은 1,500억 원을 투입하고 부두 규모도 인천처럼 10만 톤 이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작년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중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99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7% 상승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등 상품은 1년 전과 비교해 1.8% 하락한 반면 택시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서비스는 0.8% 상승했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에서 제100회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메달 사냥을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는 전북 선수들을 허현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서운 스파이크가 코트 위에 내리꽂힙니다. 기술을 가다듬으며 동작을 맞춰보는 선수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키 190cm의 세터 이현승과 죽보 자리를 꿰찬 막내 이재현을 앞세운 남성고 배구팀은 쉽지 않은 조편성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개개인의 능력도 많이 뛰어나지만 또 단체로 하는 것 때문에 조직력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지난 대회보다 더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할 수 있게. 날랜 몸짓으로 셔틀콕을 받아내며 네트 사이로 랠리가 이어집니다. 훈련은 여유가 넘치지만 경기에 임하는 눈빛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혼합복식 세계 5위인 차세대 간판 서승재를 비롯해 4명의 국가대표를 보유한 원광대는 올해 체전에서도 이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대회이기도 하고 해서 더 뜻깊게 더 다른 대회보다 더 마음가짐이 다르고
내일 서울에서 시작되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전북은 47개 종목에 1,200여 명의 선수들을 참가시킵니다. 특히 전략 종목인 육상과 체조에서 수십 개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으며 레슬링과 유도 등 전북의 전통적인 효자 종목과 체급 경기인 역도 그리고 자전거에서도 많은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3위에 오른 지난대의 성과를 발판 삼아 이번 대회도 중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개최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사전 적응 훈련을 중점적으로 좀 실시를 했습니다. 당일 경기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오는 10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7개 도시 73개 경기장에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제3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도 대회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양궁과 수영 등 24개 종목에 475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전북 장애인 선수단은 개막일인 오는 15일에 맞춰 기록 체크와 상대방 전력 분석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이클 종목의 2년 연속 종합 우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최연소는 만 6살, 최고령은 만 93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최연소는 만 6세 베트남인으로 군산에 93제곱미터를 소유했고 최고령자는 만 93세 대만인으로 남원에 131제곱미터를 보유했습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한 외국인은 72살 오스트레일리아인으로 장소의 29만 4천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을 살리겠다며 추진 중인 대형 컨벤션 산업 지원에 전북 소외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회 김영춘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438건의 마이스 행사가 열렸지만 전북에서는 호텔과 컨벤션 행사는 한 건도 없고 실외 행사 3건으로 전체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는 전북에 대형 컨벤션이 없기도 하지만 새로운 관광지 개발에도 뒤처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